바쁜 주식 중개인의 로맨스. 오헨리. 주식 중개인 하비 맥스웰의 비서 피츠는 9시 반에 젊은 여자 속기사와 함께 활기차게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장을 보고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가벼운 관심과 놀란 기색을 띄었다. 맥스웰은 피츠 좋은 아침이야 하고 경쾌하게 인사를 던지더니 마치 뛰어넘기라도 하듯 책상 앞으로 돌진하게 무섭게 자기를 기다리는 산더미 같은 편지와 전보를 정신없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는 지난 1년 동안 맥스웰의 속기사로 일해왔다. 그녀는 대다수 속기사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앞머리를 틀어올려 남자를 유혹하는 화려한 머리 스타일도 하지 않았다. 목걸이나 팔찌, 사진을 담은 목걸이형 로켓도 걸지 않았다. 게다가 금방이라도 오찬 초대를 받아들일 것 같은 분위기를 띄지도 않았다. 원피스는 회색빛으로 수수했지만 그녀의 정숙한 몸매에 조신하게 잘 어울렸다. 단정하게 쓴 검은색 터브 모자에는 금초록빛 앵무새 깃이 꽂혀 있었다. 오늘 아침 이 여자의 얼굴은 온화하고 수줍은 듯 밝게 빛났으며 두 눈은 꿈을 꾸듯 반짝였다. 두 뺨은 탐스러운 복숭아빛이었으며 추억에 잠긴 듯 행복한 표정이었다. 피츠는 줄곧 가벼운 호기심으로 평소와 다른 그녀의 태도를 살폈다. 그녀는 자기 책상에 놓인 옆방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 사무실에서 망설이듯 머뭇거렸다. 한 번은 그녀가 다가온 것을 알아차릴 만큼 맥스웰 사장의 책상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은 그저 한 대의 기계일 뿐 더는 남자가 아니었다. 기계는 바로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태엽이 풀려 용수철의 힘으로 움직이는 분주한 뉴욕의 주식 중개인이었다. 맥스웰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볼 일이라도? 어수선한 그의 책상 위에는 급봉을 떠던 우편물들이 극장 무대에 내린 눈처럼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날카롭고 몰인정하고 퉁명스러운 그의 회색빛 눈동자는 좀 짜증스럽다는 듯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기사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물러갔다. 속기사가 비서에게 물었다. 피츠씨, 어제 사장님께서 속기사를 새로 뽑는 문제에 대해 무슨 말씀 없으셨나요? 피츠가 대답했다. 네, 말씀하셨어요. 새 속기사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소개수의 연락에 오늘 아침에 후보자를 몇 명 보내달라고 했죠. 벌써 9시 45분인데 책 넓은 모자 하나, 파인애플 껌 한 조각도 얼씬거리지 않는군요. 속기사 아가씨가 말했다. 그럼 저는 평소대로 일할게요. 내 자리를 맡을 누군가가 올 때까지요. 그녀는 곧바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금초록빛 앵무새 깃이 달린 검은 터브 모자를 벗어 평소에 걸어두던 자리에 걸었다. 한창 바쁘게 일하는 분주한 맨해튼 주식 중개인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인류학을 연구할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시인이라면 찬란한 생의 북적대는 시간을 노래하지만 주식 중개인의 시간이란 붐비는 것은 물론이고 1분 1초가 차량 가죽 손잡이부터 앞뒤 성강구까지 승객이 빽빽이 매달린 조많은 전차 같기 때문이다. 오늘이 하비 맥스웰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었다. 정권 시세 속보기는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요란하게 테이프를 찍어냈고 책상 위 전화기도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사무실로 몰려와 난간 너머로 유쾌하거나 날카롭게 악을 쓰거나 흥분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댔다. 잔 심부름하는 사원들은 서신과 전보문을 들고 사무실을 다른 박질 치듯 들락거렸다. 사무실 직원들은 폭풍을 만난 뱃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심지어 피처까지도 얼굴에 이와 비슷한 활기를 띠었다. 정권 거래소에는 태풍이 불었고 산사태가 났으며 눈보라와 빙하가 닥쳤고 화산까지 터졌다. 주식 중개인의 사무실은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맥스웰은 의자를 벽에 바싹 밀어붙이고 발끝으로 춤을 추는 댄스 같은 태도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 숙련된 어릿광대처럼 민원하게 정권 시세 속보기에서 전화통으로 책상에서 문간으로 불이 나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 타조 깃장식 달린 벨벳 모자 밑으로 높이 말아 올린 금발머리에 모조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헐렁하고 소매가 긴 블라우스, 히커리 열매만큼 큼직한 알 목걸이와 마룻바닥에 닿을 듯 늘어진 하트 모양의 은메달 장신구를 한 여자가 주식 중개인 앞으로 불쑥 나타났다.
차분한 인상의 아가씨였다. 그 옆에는 그녀가 온 용건을 설명하려고 따라 들어온 피처가 서 있었다. 피처가 말했다. 속기사 소개소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맥스웰은 손에 서류와 증권 시세 테이프를 잔뜩 들고 몸을 반쯤 돌렸다.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디서 추천을 해? 피처가 말했다. 속기사 자리 말입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제게 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오늘 아침에 속기사를 소개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맥스웰이 말했다. 피처, 정신 나갔군. 내가 왜 자네한테 그런 지시를 했겠는가? 레슬리 양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완벽하게 일을 했잖아. 레슬리 양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속기사 자리는 누가 뭘 해도 그녀 거야. 아가씨, 여긴 빈자리가 없어. 피처, 소개소에 연락해 요청을 처리하게. 더는 이런 사람을 내 방에 들여보내지 말고. 아가씨는 너무 화가 나서 흔들리는 은메달을 사무실 집기 여기저기에 부딪히면서 나갔다. 피처는 눈치를 보아 격리 직원에게 넉다리 사장이 점점 더 정신이 나가서 매일 벌어지는 세상사를 까먹는 것 같다고 흉보았다. 사무실은 점점 더 분주하게 돌아갔다. 거래소 객장에서는 맥스웰의 단골 고객들이 투자를 만회한 대여섯 종목의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주문 소리가 제비의 날개짓처럼 재빠르게 올라오갔다. 맥스웰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고속기어를 장착한 정교하고 강력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전 속력을 다해 정확하게 전혀 머뭇대지 않고 흡사 시계 태엽처럼 적절한 말과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주식과 채권, 대부금과 담보저당권과 유가증권, 여기에는 금융의 세계만 있을 뿐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그토록 아우성치던 사무실이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다. 맥스웰은 손에 한가득 전보와 메모를 들고 오른쪽 귀에 만년필을 꽂고 이마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귀여운 문지기 봄의 여신이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대지에 따사로운 봄바람을 일으켜 사무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어쩌면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는 섬세하고 감미로운 라일락 향기가 스며들어 왔다. 향기에 취해 중개인 맥스웰은 잠깐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향기가 레슬리 양의 향기, 오로지 그에게서만 풍겨 나왔기 때문이다. 향기를 맡고 나자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손에 잡힐 듯이 눈앞에 떠올랐다. 금융의 세계가 돌연 한 점 티끌처럼 쪼그라들었다. 바로 옆방에 20발자국 떨어진 곳에 그녀가 있었다. 맥스웰이 살짝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래, 지금 당장 하고 말겠어. 지금 그녀에게 청혼해야지. 왜 진작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그는 공을 잡으려는 유격수처럼 안쪽 사무실로 날쌔게 뛰어갔다. 그러고는 속기사가 앉아있는 책상 쪽으로 돌진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두 뺨에 고운 핑크빛이 번졌다. 두 눈은 상냥하고 순수해 보였다. 맥스웰은 그녀의 책상에 한쪽 팔꿈치를 올려놓았다. 여전히 두 손에는 바람에 풀러기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만년필도 귓등에 그대로 꽂고 있었다.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레슬리 양, 시간이 잠깐밖에 없어요. 아주 잠깐 동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아내가 되어줄래요? 당신과 평범하게 연애할 시간은 없었지만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빨리 대답해 줘요. 제작자들이 지금 유니언 퍼시픽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젊은 아가씨가 소리쳤다. 어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맥스웰이 보채듯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요. 레슬리 양,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다 말고 잠깐 짬을 내어 달려온 거요. 지금 저렇게 나를 찾는 전화가 빗발치지 않소? 피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주겠나? 레슬리 양, 그래 줄래요? 속기사 아가씨의 반응은 정말이지 기이했다. 처음에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듯 했다. 그러더니 당혹스러워하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한쪽 팔을 들어 주식 중개인의 목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네요. 당신은 주식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은 새까맣게 있나 봐요. 처음엔 나도 놀랐어요. 합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우린 어젯밤 8시에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했잖아요.